안녕하세요. 인피플 도시정비연구소의 대표 정대식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은 전직으로 금융회사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모 증권사 이사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주로 주식 관련 업무와 IB 업무, 경제 분석,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금융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인피플 도시정비연구소 대표와 부산 강안동 강안 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부동산 학원과 대학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 공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제부터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유튜브 장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본격적으로 동영상은 올리지를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 조금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리겠지만 먼저 그것보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한 동영상을 조금씩 잘라서 나누어서 좀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여 차례에 걸쳐서 매 한 10분 이내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10분만 이래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이 완전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10분 투자하여 재개발 전문가 되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꾸준히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구독을 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는 투자가로서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투자자들 모두 다 구독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알려면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상당히 어렵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들을 좀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의 체계를 먼저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 체계를 보면 이게 법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론과 설이 많고 복잡하죠.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쉽게 말해 법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법의 적용이나 효력의 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원리만 알면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체계를 종적인 개념으로 좀 본다 그러면 크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투자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역시 공법이죠. 그 공법이다 보니까 거기 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또 법의 체계가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체계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헌법을 보면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 구조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서는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의 틀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률이 제정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입법부,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유일한 입법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가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엄연하게 입법부에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법률이란 것은 국가나 국민한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대표가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이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무가 좀 부족하고 현실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각 해당 부처에다가 정하라고 위임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뭐 시행을 위해 집행명령이라든지 또는 뭐 위임명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갖다가 이제 행정부에서 좀 세분하고 구체화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 권한의 소재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령 그리고 이제 각 총리령, 각 부령, 그 장관령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큰 섹터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우리가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건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의원, 국회가 입법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대통령에서 세부된 사항을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갖고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총리라든지 각 부령, 각 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법률,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 입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해당 행정부처들이 따로따로 정하고 위임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뭐 등등 엄청 많지만 어떤 법이 있는지 변호사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이 수많은 법을 갖다가 법무부에서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해당 부처에 맡겨서 전문성이 있는 각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의해서成立되는 규범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하고 좀 대응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와 또 지방행정기관장이 만드는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요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제정되는 게 그게 조례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듯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각 지방자치별로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지방자치적인 어떤 재량을 준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에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화하고 세분화시켜서 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법의 체계에 봤을 때 명령과 비슷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밑에 있는 규칙과 그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라든지
입법부, 행정부에서 다 정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금방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칙하고는 다릅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입법부 같은 경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그런 규정할 그런 국회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제정하죠. 행정부로 보면은 뭐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사법부로 보면은 법원 사무규칙이라든지 또는 법원 등기규칙, 뭐 또 그밖에 공공지방단체장이 만드는 제정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규칙과 일반 그 조례 밑에 있는 규칙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 부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법규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모든 법한테는 통용되는 기준이 좀 같이 있습니다. 금방 같은 순서대로 제일 위에 있는 헌법, 그 다음에 있는 법률, 이렇게 상위에 있는 법은 하위법에 무조건 우선을 합니다. 또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신법,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구법에 우선합니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우리가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민법에 우선해서 특별하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래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 체계에 대해서 법의 적용 순위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도시정비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오늘은 종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으로 보면 공법, 사법, 또 중간법 이런 식으로 사회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개발세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률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내지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